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행복한 죽음은 자기 집에서 자손들의 보살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나이 들어 노화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 요즘의 실태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가는 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한다지요.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대우받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 간혹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이 징역을 살게 되는 뉴스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게 이 끔찍한 일의 발단이었습니다. 38살 아들은 술에 취해서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잦은 음주 등으로 꾸중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내용으로 아들을 꾸짖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꾸중을 듣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아들이 급기야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를 휘둘렀고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들의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얼른 도망가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했던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참혹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위한 구호 조치는커녕 현장에 어머니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런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걱정했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상소의 상소를 거듭한 파렴치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평생 효도해야 하는데 그저 눈물이 난다며 분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주목하며 안타까워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했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요.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친할머니가 건강상의 문제로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면회를 갔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분도 있었고 치매에 걸려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자식을 찾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할머니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있는 일인 듯 각자가 하던 일에 열중하기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를 채워두고 잘 갈아주지도 않고 불안하게 움직인다며 하루 종일 정신과 약을 먹이고 계속 재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못된 요양보호사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노인들을 꼬집는 경우도 있고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다며 소리치는 것은 다반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뉴스 기사로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도 말리지 않고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들 조용히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잘 면회 오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함부로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삭막하고 외롭고 공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뵈러 오는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손자 등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로 보이는 부부가 병원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늙은 할머니에게 소리치며 따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몰랐지만 그 장면 자체로도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왜 엄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도 이름도 나이도 기억 안 나고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라 했잖아. 그래야 치매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며 호되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내놓아서 엄마는 이제 갈 데도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미리 자식이 수차례 단단히 타일렀겠지만 모치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나 봅니다. 조사원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정확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른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는 엄마를 꼭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아들과 딸의 마음입니다.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을 돌볼 수 없어서 이 방법 말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 보지 않는다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노인을 위한 사회의 병폐이고 구조이며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독거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로 집을 나와서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수입이 없다며 거리에 내몰리는 노인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부모를 내쫓아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과 불편하면 쉽게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풍경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막내 아들이 시골에 있다는 이유로 모친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인근의 요양병원에 모친을 입원시키고 막내 아들이 매일 출퇴근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막내 아들은 내심 뿌듯했습니다. 비록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출퇴근하며 엄마를 보고 있지만 엄마를 이렇게나마 보살피려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돌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던 형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을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서너 달에 한 번 들리면서 올 때마다 동생한테 왜 엄마가 이렇게 몰골이 엉망이냐, 엄마가 이렇게 되도록 뭐 했냐, 좀 잘할 수 없냐며 나무란 것입니다. 그러자 동생은 없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엄마를 모신 것은 아닌데 형들이 자신을 나무라기만 하니 화가 났습니다. 형들은 그럼 대체 뭘 하는데, 그럼 잘난 형들이 엄마를 잘 돌보던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엄마를 맡기던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 덕분에 한숨 돌렸다며 엄마를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기야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병실 찾는 자식들도 수두룩하다고 하지요. 부모를 면회하러 온다고 해도 오자마자 죄를 진 사람 마냥 후다닥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형들도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모를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갈등들이 요즘의 세태를 절감하게 합니다. 자식들이 다투는 것이 내 죄인 것만 같아 남 몰래 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알까요? 어느 날 노모 A씨는 자식이 연락도 안 닿고 집 전화도 끊어져 자식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며 이웃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통장의 돈들이 자식이 걸어놓은 자동이체로 매달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평소 연락도 없는 자식인데 자식의 휴대폰 요금 등으로 보조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맘은 보조금은커녕 오히려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니 한두 푼 품삯으로 모은 돈도 그 40대에 철없는 자식이 몽땅 다 쓰고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모는 하루 종일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며 불통에 전화기만 매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의 친구분은 젊어서부터 종이 박스를 주워 팔아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오갈 데 없는 딸아이 하나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내 자식이라 여기며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공부시켜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가 길에서 종이 고물이나 주워가며 사는 것이 계속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양로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종이를 줍고 이웃과 이야기하며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때론 그것이 낙이었습니다. 체질에 안 맞는 양로원 생활이 할머니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바깥이 그립고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바깥 바람이라도 쐬려고 옥상에 올라가려 하니 돈을 더 낸 사람들만 옥상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100살까지 사실 거라고 들어온 그토록 건강했던 그 할머니는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짧은 양로원 생활을 접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 키우느라 내 노후 자금은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의 빈곤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경제적 갈등과 간섭이 많아지고 서로의 일방적인 행동이 못마땅하고 늙은 모습이 보기 싫고 형편이 너무 좋지 않거나 부모에게 돈 들어가는 게 아깝고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갈등의 틈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의절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집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니 세상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 손자의 걱정과 그리움으로 하루를 살다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입니다. 당신이 못 입고 굶어도 자식 새끼 굶는 것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만큼 사랑을 돌려주진 못하더라도 그 빚만큼은 갚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가 살았던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 이 3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부모의 길은 우리 부모가 살아갔던 길과 완전히 다른 새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도 있고 홀대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란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자녀에게 대우받고 자녀들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코딩이나 골프는 배워도 도리, 교, 예절 교육은 거의 받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잘 모릅니다. 그들에겐 컴퓨터가 친구이며 부모님과의 대화보다 휴대폰과의 대화가 대부분이며 성적, 입시, 취업이 전부인 교육만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모에게 했던 효를 그들이 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운 최대한의 효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의 삶은 내가 준비하기입니다. 우리 윗세대는 소를 팔아서 우리를 부양한 세대입니다. 그 고난을 알기에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부모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예전처럼 배 꼽는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심각한 취업률 등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많겠지만 그들은 부모의 배고픔을 본 적이 없이 자란 세대이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의 고생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세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은 아주 희미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희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다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내 것을 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식에게 능력 이외의 것은 주지 말 것입니다. 주위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지 돌아보세요.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사업해서 망하고 주식회사 망하고 대충 살다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결혼도 하고 다 큰 성인인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조르르 달려가 배우자를 험담하고 부모는 우리 자식 힘들다며 며느리 사위를 불러 앉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20살이 넘은 자녀는 내 품 안에서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식을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자식의 미래를 대신 결정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이지만 이것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것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닦아서 성인이 된 자녀라면 스스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는 경쟁사회에서 튼튼해지지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냉정할 땐 냉정하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버리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우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을 때뿐입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자녀들이 받은 교육이 또 그들을 그리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용돈 타 쓰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눈치 안 봐도 되겠지 해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약한 소리, 약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 속마음을 말하며 고민을 털어놓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며칠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는 듣기 싫어합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에게는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메말라 버린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프지만 정말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들고 나도 하루빨리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타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 겉으로는 공감하면서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 말의 원글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에 더 공감하게 되지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언제까지 남에게 위로받고 기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오래 일하세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면 묻고 어려우면 연습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뜨고 도태되지 마세요. 노인이면 당연히 도태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커갈수록 서로 바라는 게 없어야 행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성인으로 잘 키웠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식은 성인으로 잘 자랐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자식에게 연연해하지도 부모에게 기대지도 않는 현명한 부모-자식 관계가 좋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늘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요. 요즘 시대에 맞는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이 시대의 현명한 부모와 자식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노마지로 늙은 말이 갈 길을 안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이 토벌원정에 나섰다가 겨울에 돌아오며 길을 잃어버렸는데 재산 관중이 늙은 말은 지혜가 쓸만하다며 늙은 말을 풀어놓고 늙은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가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늙을수록 경험을 쌓아 사리에 통달하는 지혜를 습득한다는 뜻입니다. 늙은 말이 갈 길을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노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연예인 애씨 이야기입니다. 대략 700억 원대 빌딩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장훈은 1997년 IMF 당시 양재역 근처 역세권 건물을 경매 28억에 구입했는데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45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여러 채의 건물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배워야 할 부자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애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고 걸으세요. 딱 하나 행복한 건 누구에게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것. 돈 때문에 자존심 굽힐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들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나이 들어 허리 펴고 사는 인생은 누구나 꿈꾸는 노후겠지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일도 사랑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행복한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도구들이 균형을 이루며 자전거, 바퀴처럼 잘 돌아가 주면 좋으련만 인생은 왜 그리 잔혹한지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고통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늘 삶은 내 마음과는 달리 삐딱선을 타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찌 균형을 잡으며 나다움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그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고로 배우지 않고 사람답게 산 사람이 없었고 배우지 않고 존경받는 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출어람의 시작은 바로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배움과 학습뿐입니다. 공부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채소를 키우는 것도 좋고, 사진 찍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나온 내 삶이 후회가 된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할 수 있다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문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매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어서 서럽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하루하루 몸도 쇠약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을 보고 멀리 보라는 것이고,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지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하고 따뜻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을 낫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언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만 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행복한 죽음은 자기 집에서 자손들의 보살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나이 들어 노화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 요즘의 실태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가는 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한다지요.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대우받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 간혹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이 징역을 살게 되는 뉴스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게 이 끔찍한 일의 발단이었습니다. 38살 아들은 술에 취해서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잦은 음주 등으로 꾸중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내용으로 아들을 꾸짖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꾸중을 듣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아들이 급기야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를 휘둘렀고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들의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얼른 도망가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했던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참혹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위한 구호 조치는커녕 현장에 어머니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런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걱정했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상소의 상소를 거듭한 파렴치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평생 효도해야 하는데 그저 눈물이 난다며 분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주목하며 안타까워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했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요.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친할머니가 건강상의 문제로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면회를 갔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분도 있었고 치매에 걸려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자식을 찾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할머니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있는 일인 듯 각자가 하던 일에 열중하기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를 채워두고 잘 갈아주지도 않고 불안하게 움직인다며 하루 종일 정신과 약을 먹이고 계속 재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못된 요양보호사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노인들을 꼬집는 경우도 있고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다며 소리치는 것은 다반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뉴스 기사로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도 말리지 않고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들 조용히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잘 면회 오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함부로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삭막하고 외롭고 공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뵈러 오는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손자 등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로 보이는 부부가 병원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늙은 할머니에게 소리치며 따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몰랐지만 그 장면 자체로도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왜 엄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도 이름도 나이도 기억 안 나고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라 했잖아. 그래야 치매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며 호되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내놓아서 엄마는 이제 갈 데도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미리 자식이 수차례 단단히 타일렀겠지만 모치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나 봅니다. 조사원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정확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른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는 엄마를 꼭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아들과 딸의 마음입니다.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을 돌볼 수 없어서 이 방법 말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 보지 않는다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노인을 위한 사회의 병폐이고 구조이며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독거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로 집을 나와서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수입이 없다며 거리에 내몰리는 노인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부모를 내쫓아도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과 불편하면 쉽게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풍경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막내 아들이 시골에 있다는 이유로 모친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인근의 요양병원에 모친을 입원시키고 막내 아들이 매일 출퇴근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막내 아들은 내심 뿌듯했습니다.
비록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출퇴근하며 엄마를 보고 있지만 엄마를 이렇게나마 보살피려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돌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던 형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을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서너 달에 한 번 들리면서 올 때마다 동생한테 왜 엄마가 이렇게 몰골이 엉망이냐, 엄마가 이렇게 되도록 뭐 했냐, 좀 잘할 수 없냐며 나무란 것입니다. 그러자 동생은 없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엄마를 모신 것은 아닌데 형들이 자신을 나무라기만 하니 화가 났습니다. 형들은 그럼 대체 뭘 하는데, 그럼 잘난 형들이 엄마를 잘 돌보던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엄마를 맡기던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 덕분에 한숨 돌렸다며 엄마를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기야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병실 찾는 자식들도 수두룩하다고 하지요. 부모를 면회하러 온다고 해도 오자마자 죄를 진 사람 마냥 후다닥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형들도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모를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갈등들이 요즘의 세태를 절감하게 합니다. 자식들이 다투는 것이 내 죄인 것만 같아 남 몰래 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알까요? 어느 날 노모 A씨는 자식이 연락도 안 닿고 집 전화도 끊어져 자식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며 이웃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통장의 돈들이 자식이 걸어놓은 자동이체로 매달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평소 연락도 없는 자식인데 자식의 휴대폰 요금 등으로 보조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맘은 보조금은커녕 오히려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니 한두 푼 품삯으로 모은 돈도 그 40대에 철없는 자식이 몽땅 다 쓰고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모는 하루 종일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며 불통에 전화기만 매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의 친구분은 젊어서부터 종이 박스를 주워 팔아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오갈 데 없는 딸아이 하나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내 자식이라 여기며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공부시켜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가 길에서 종이 고물이나 주워가며 사는 것이 계속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양로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종이를 줍고 이웃과 이야기하며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때론 그것이 낙이었습니다. 체질에 안 맞는 양로원 생활이 할머니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바깥이 그립고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바깥 바람이라도 쐬려고 옥상에 올라가려 하니 돈을 더 낸 사람들만 옥상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100살까지 사실 거라고 들어온 그토록 건강했던 그 할머니는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짧은 양로원 생활을 접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 키우느라 내 노후 자금은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의 빈곤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경제적 갈등과 간섭이 많아지고 서로의 일방적인 행동이 못마땅하고 늙은 모습이 보기 싫고 형편이 너무 좋지 않거나 부모에게 돈 들어가는 게 아깝고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갈등의 틈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의절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집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니 세상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 손자의 걱정과 그리움으로 하루를 살다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입니다. 당신이 못 입고 굶어도 자식 새끼 굶는 것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만큼 사랑을 돌려주진 못하더라도 그 빚만큼은 갚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가 살았던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 이 3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부모의 길은 우리 부모가 살아갔던 길과 완전히 다른 새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도 있고 홀대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란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자녀에게 대우받고 자녀들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코딩이나 골프는 배워도 도리, 효, 예절 교육은 거의 받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잘 모릅니다. 그들에겐 컴퓨터가 친구이며 부모님과의 대화보다 휴대폰과의 대화가 대부분이며 성적, 입시, 취업이 전부인 교육만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모에게 했던 효를 그들이 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운 최대한의 효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의 삶은 내가 준비하기입니다. 우리 윗세대는 소를 팔아서 우리를 부양한 세대입니다. 그 고난을 알기에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부모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예전처럼 배 꼽는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심각한 취업률 등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많겠지만 그들은 부모의 배고픔을 본 적이 없이 자란 세대이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의 고생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세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은 아주 희미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희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다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내 것을 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식에게 능력 이외의 것은 주지 말 것입니다. 주위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지 돌아보세요.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사업해서 망하고 주식회사 망하고 대충 살다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결혼도 하고 다 큰 성인인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조르르 달려가 배우자를 험담하고 부모는 우리 자식 힘들다며 며느리 사위를 불러 앉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20살이 넘은 자녀는 내 품 안에서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식을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자식의 미래를 대신 결정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이지만 이것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것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닦아서 성인이 된 자녀라면
스스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는 경쟁 사회에서 튼튼해지지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냉정할 땐 냉정하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버리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우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을 때뿐입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자녀들이 받은 교육이 또 그들을 그리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용돈 타 쓰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눈치 안 봐도 되겠지 해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약한 소리, 약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 속마음을 말하며 고민을 털어놓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며칠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는 듣기 싫어합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에게는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정이 메말라 버린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프지만 정말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들고 나도 하루빨리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타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 겉으로는 공감하면서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 말의 원글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에 더 공감하게 되지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언제까지 남에게 위로받고 기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오래 일하세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면 묻고 어려우면 연습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뜨고 도태되지 마세요. 노인이면 당연히 도태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커갈수록 서로 바라는 게 없어야 행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성인으로 잘 키웠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식은 성인으로 잘 자랐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자식에게 연연해하지도 부모에게 기대지도 않는 현명한 부모-자식 관계가 좋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늘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요. 요즘 시대에 맞는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이 시대의 현명한 부모와 자식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노마지로 늙은 말이 갈 길을 안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이 토벌원정에 나섰다가 겨울에 돌아오며 길을 잃어버렸는데 재산 관중이 늙은 말은 지혜가 쓸만하다며 늙은 말을 풀어놓고 늙은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가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늙을수록 경험을 쌓아 사리에 통달하는 지혜를 습득한다는 뜻입니다. 늙은 말이 갈 길을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노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연예인 애씨 이야기입니다. 대략 700억 원대 빌딩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장훈은 1997년 IMF 당시 양재역 근처 역세권 건물을 경매 28억에 구입했는데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45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여러 채의 건물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배워야 할 부자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애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고 걸으세요. 딱 하나 행복한 건 누구에게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것. 돈 때문에 자존심 굽힐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들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나이 들어 허리 펴고 사는 인생은 누구나 꿈꾸는 노후겠지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일도 사랑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행복한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도구들이 균형을 이루며 자전거, 바퀴처럼 잘 돌아가 주면 좋으련만 인생은 왜 그리 잔혹한지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고통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늘 삶은 내 마음과는 달리 삐딱선을 타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찌 균형을 잡으며 나다움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그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고로 배우지 않고 사람답게 산 사람이 없었고 배우지 않고 존경받는 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출어람의 시작은 바로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배움과 학습뿐입니다. 공부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채소를 키우는 것도 좋고, 사진 찍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나온 내 삶이 후회가 된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할 수 있다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문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매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어서 서럽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하루하루 몸도 쇠약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을 보고 멀리 보라는 것이고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지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하고 따뜻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을 낫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언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만 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